퇴거 작전으로 한강 하구에서 물러났던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군도 민정경찰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민간 군경 통합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2016 화랑훈련이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펼쳐집니다. 역사 인물이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많지만 황진이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시대와 분단을 뛰어넘어 남과 북의 문화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황진이를 통일 현장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들이 우리 군의 퇴거 작전 이후 물러가는가 싶더니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에 군도 민정경찰을 다시 퇴거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과 해경, 유엔사 감시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작전을 펼친 지 사흘 만에 서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갔던 중국 어선들이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에 다시 들어와 조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불법 조업을 다시 시작한 중국 어선이 10척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펼친 퇴거 작전으로 이들 어선들은 중립수역을 모두 이탈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 어선의 추가 진입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 작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중국에 조업권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업권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한강 하구에서 민정경찰이 퇴거 작전을 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일체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국방 중기 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방비 홍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적정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홍보 책자에는 지난 3월 국방부가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입니다란 제목의 이 책자는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인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서는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군사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동북아 주변국들은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국방비 지출이 낮은 편이란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 등 군사적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의 GDP 대비 국방비는 낮은 수준이고 국방 예산 규모나 병력 1인당 국방비도 동북아 주변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인 우리 군의 미래상에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킬체인과 KAMD 등 맞춤형 전력 구축과 첨단 전력 확보,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 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확대 등으로 열린 병영 문화를 정착하고 병 봉급 인상, 국방 의료체계 발전 등 행복한 선진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에서는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의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군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연평균 5%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보 책자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고 국회, 시민단체, 방산업체 등에도 배포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콘텐츠를 제때 공개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민관 군경의 통합 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들의 국가 안보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2016 화랑훈련이 13일부터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 기간에는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테러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펼쳐집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공항 로비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신원 미상의 테러범들이 대구공항의 폭발물과 독가스 테러를 감행한 가상 상황. 긴급 출동한 육군 54단 초동조치부대가 경찰 기동타격대의 엄호하에 테러 원점을 보존합니다. 계속해서 공군 폭발물 처리반과 119 특수구조대 화학분석반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공군 폭발물 처리 요원에 의해 폭발물 테러 원점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육군 54단 제독 처리반이 공항 내 독가스 제독을 완료하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13일부터 시작된 2016 화랑훈련. 첫날에는 대구공항에서 테러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폭발물 처리와 독가스 테러 대응 조치 등 군경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구공항에 실제 테러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실제 대항군을 운용해서 군경이 합동으로 조치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산을 통합해서 우리 지역 내 안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2016 화랑훈련은 민, 관, 군, 경 등 7만 4천여 명의 통합방위 요원들이 참가해 대구와 경북 지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는 적 탐색 경멸작전 등이 실시되고 테러 상황을 상정한 충무훈련과도 연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펼쳐집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묻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도 주어집니다. 한편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민, 관, 군, 경의 통합 방위 태세를 재확립하고 전평시 작전의 시행 절차를 숙달하며 안보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도전 K-스타트업 2016의 국방부 예선 시상식이 13일 육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도전 K-스타트업 2016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국방부, 중소기업청이 함께 열고 있는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3박 4일간 열렸던 국방부 예선,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 워크숍에서 입상한 10개 팀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부차별 예선을 통과한 총 100개 팀이 겨루는 본선에서 국방부 예선을 통과한 팀 중 포스타, 통하라, 절절포 팀이 40위 안에 들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팀원들이 똘똘 뭉치고 단에서 단장님과 연대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대회 기간 동안 좀 더 정진해서 더욱더 멋있는 모습, 200%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포스터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 워크숍을 통해 장병들이 인생의 미래를 군에서 설계하는 계기가 됐다며 창조적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국방 분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실패해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 분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계약을 예정보다 늦게 이행해도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지체상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부처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방부는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연구 분위기가 만들어져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7월 20일까지입니다. 공군이 국내 항공우주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군협력 무기체계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방위산업 전시회도 함께 열려 국내외 최신 무기체계 정보를 공유하고 소요 창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공군이 국내 항공우주력 발전을 도모하고 민군 간 무기체계 정보 교류를 위한 제9회 민군협력 무기체계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공군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한 이번 워크숍에는 공군 전력발전 분야 주요 인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가속화되는 세계 방산 시장의 경쟁을 고려할 때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책 발표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공군 곽영상 대령은
미래 항공우주전력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미래 항공우주작전의 특성으로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에 걸친 교차 전장이 형성됐다며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민군 협력으로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를 접목한 무기체계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분쟁의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평시, 준전시, 전시의 다양한 분쟁 요소들은 점선 안의 동그라미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무기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국방과학연구소 이기호 팀장은 국방기술이 민수기술에 활용되는 스핀오프와 민수기술을 적용한 국방기술을 나타내는 스핀온의 개념을 설명하며 고기능, 고성능 복합섬유 소재 개발을 예로 들었습니다. 무게는 4분의 1 정도고 강도는 10배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전투기 브레이크 디스크나 민간에는 상용 롤러, 자전거 등에도 쓰이고요. 한편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최신 무기체계 동향을 소개하고 항공우주산업 소요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방위산업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17개 업체가 참여해 최신 무기체계를 선보였습니다. 공군은 민과 군이 함께 발전시키는 무기체계를 통해 국가 방위는 물론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창조 국방과 창조 경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가 우수제품 기술 시범 사용 업체 설명회를 다음 달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국방 컨벤션에서 개최합니다. 우수제품 기술 시범 사용 업체 설명회는 군수품 납품과 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가 대상을 기존 군수 분야에서 시설 분야로 확대합니다. 설명회를 통해 업체에서 제안한 기술과 제품은 민군 전문가 협의체에서 평가해 시범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범 사용 결과 군 작전이나 운용 환경에 적합하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군에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실시한 결과 70개 업체가 참여해 42개 제품을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방부는 군수 분야뿐 아니라 시설 분야까지 확대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 경제 활성화와 장병 만족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군 53사단은 호국 보훈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참전용사 초청 행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1일 제항군인의 부산지부가 주최하는 제8회 호국문예 대회와 함께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 관계관,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를 구하신 참전용사님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대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6.25 전쟁 영웅인 참전용사 5분에게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225명의 참전용사들에게는 자택 방문과 우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거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보니까 매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호국정신 악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편 호국문예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은 통일과 안보, 6.25 전쟁 등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를 하며 호국 보훈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루빨리라도 통일이 되라는 바람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문화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황진이를 만나보시죠. 1950~60년대 최고의 연기파 배우 도금봉의 데뷔작, 60~70년대 최고의 스타이자 스캔들 메이커였던 김지미도 이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서운했을 겁니다. 1986년 배우 장미희도 이 역할로 충무로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배우 하지원이, 이어 송혜교까지 당대 내로라 하는 여배우들이 모두 한 여인을 연기했는데요. 그 이름 바로 황진이. 시대와 분단을 뛰어넘어 남북 문화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황진이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역사 인물이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는 많지만 황진이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 황진이, 기생 이름인 명월로도 알려져 있죠. 16세기 조선 중기 중종 때의 기녀이자 시인, 음악가 무희로. 그녀에 대한 기록은 야담이나 야사 등 전설의 형태로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외에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동지딸 긴긴밤을 비롯해 여러 편의 한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문화예술의 소재로 시공을 초월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2000년대 초반 황진이라는 소설책이 출간돼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20세기 이후에 그 황진이는 남북한 모두 통틀어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역사 인물이고 캐릭터입니다. 그 황진이가 살았던 16세기가 그 조선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였는데요. 그 기녀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된 현실을 그대로 안주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신분 혹은 그 사대부 남성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그 자신의 어떤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황진이에 대해서 그러한 삶을 평가하고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북한 대표 소설가인 홍석중의 황진이가 북한 소설 최초로 남한에서 출간돼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해 이 책은 국내에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국내 문학상 수상자로 북한 작가가 선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홍석중 작가의 황진이는 민중적 비속어와 품위 있는 시적 표현을 풍성하게 구사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분단의 벽을 넘어 민족 문화유산의 수준을 높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전경린 작가의 황진이가 출간됐는데요. 당시 서점가에서는 제목부터 표지 색깔까지 똑같은 남북한 작가의 황진이 소설이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습니다. 전경린의 황진이는 남성 중심의 신분사회였던 500여 년 전 조선에서 태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어 자유인으로 살았던 황진이의 삶을, 북한 황진이는 놈이라는 가상인물과의 사랑을 통해 인간적인 고뇌를 세밀하게 그렸다고 하는데요. 북한 홍석중 소설가의 황진이는 송혜교, 유지태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골자는 남북한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북한의 황진이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토속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 소설 속에 담겨 있어서 그 황진이 어휘사진이 발간될 정도로 상당히 그 문학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하나의 뭐 역사 문화 콘텐츠로 제일 먼저 거론이 될 게 황진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남북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황진이. 이처럼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더욱 개발하는 것이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아닐까요? 국방부가 적정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방비 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의 제목처럼 국방비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라는 사실,
우리 모두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